그림자 금융이 줄파산한다. 이러다 금융위기가 온다. 이 내용은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자 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금융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자 금융이 지금 중국은요,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중국의 중쯔그룹입니다. 중쯔그룹의 자산 초과 부채액 2,600억 위안입니다. 2,600억 위안이면요, 우리 돈으로 47조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 초과 부채액이잖아요. 내 자산은 지금 굉장히 적은데 그 자산을 초과한 금액이 2,600억 위안. 그러면 중쯔그룹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중쯔그룹이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자산은 2천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36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요, 본인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사업을 벌려놔서요. 현재까지 나오는 것은 4,200억 위안에서 4,500억 위안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76조 6천억 원에서 83조 9천억까지. 여기에 초과된 부채가 자산 2천억에서 최대로 초과된 부채는요, 지금 4,600억 위안이잖아요. 그러면 2,600억 이하가, 여기에 부채가 4,200억에서요, 4,5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4,600억 위안입니다. 4,600억 위안. 이게 잘못됐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초과 부채가 2,600억 위안이죠.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기업이 파산을 하지 않을까요? 파산하기에는 뭐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쯔그룹이요, 그림자 금융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쯔그룹의 시작은 목재나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돈을 벌어서 반도체 제조 쪽으로 확장을 하고요, 의료나 신에너지 자동차, 금융으로 굉장히 빠르게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부채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중에 금융 말입니다. 금융 속에는요, 신탁이나 자산관리나 보험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속에는 그림자 금융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중쯔그룹의 중릉 신탁, 실제로 말입니다, 3,500억 위안에서 6천억 위안 정도의 지급 중단이 됐습니다. 벌써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기에 투자한 사람만, 중릉 신탁에 투자한 사람만 300만 위안 이상 투자한 사람, 투자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말입니다, 중쯔그룹의 어떤 금융 계열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림자 금융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진짜 최악의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중릉 신탁뿐만 아니라 중쯔그룹 전체에서 다루는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요, 지금 현재 3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3조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따져도 3,918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면 이 3조 달러를 굴리고 있는 중쯔그룹이
파산을 할 경우에는 업계의 파장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말입니다. 부동산 위기 때문에 금융의 위기가 왔거든요. 예, 사실 중국은 지금 금리를 내리고요. 은행의 지급 준비율도 내리고요. MLF라고 하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도 활짝 열어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지만 부동산 위기를 제대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비어있는 집이 2천만 채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 부동산 위기가 2천만 채가 비어있으니까 금융 쪽으로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가 미분양이 나면 말입니다. 건설업체가 자금난에 무너지잖아요. 똑같은 거죠. 2천만 채가 비어있으면 이게 건설업체가 자금난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건설업체가 무너지면 집을 다 지어서 입주자가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들어갈 수 없으면 건물도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요. 입주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돈은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금융위기까지만 가면 그나마 중국은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 풀어서 막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말입니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도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굉장하다는 이야기고요. 이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이미 전이가 됐다. 그래서 3조 달러나 운영하는 중저그룹이 지금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사실 부동산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든 이 부동산 개발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 헝다그룹이 완전히 뭉개졌죠. 지금 뭉개진 상태입니다. 2022년 완다그룹도 마찬가지고요. 2023년 올해는 컨트리 거든이라고 이야기하는 비구이 위안이나 국영기업이라고 하는 위안양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동산 개발사들이 자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요. 이들에게 무보정 대출을 해준다. 무보정 대출. 야, 진짜 대단하죠. 무보정 대출. 듣도 보도 못한 무보정 대출을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부동산 위기가 결국 말입니다. 금융위기로 발전돼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로이터 통신이나 서방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말입니다. 한번 부채 문제 때문에 파산이 시작이 되면요. 이 파산은 전염병처럼 굉장히 크게 저는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가 벌어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피해를 보면 중국 정부가 막아준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예금자 보호를 전액 다 해주겠다. 전액 다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을 잠재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부동산 위기 때문에 금융위기로까지 이 파장이 커지게 됐을 때 과연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을 다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현재까지는 다 막아줄 수는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정부는 개입을 할 거고요. 개입을 하면 시장은요. 시장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나아지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동산 위기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이 부동산 위기가 점점 금융으로
확대 발전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까지도 촉발될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보다가 시장의 충격은 크다. 지금 중국은요 대부분 말입니다. 정보를 통제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지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은 보입니다. 그만큼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기업들이고 심지어 우리 정부도 저는 중국의 위기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중국 말만 믿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저는 방법이 아니다 생각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중국의 상황은요 어렵다.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중국 정부가 무담보 대출을 해준다고 이야기할까요? 무담보 대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담보 대출의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하늘 끝같이 지금 다다라 있다는 거고요. 이미 금융위기로 어느 정도 전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게 틀리는 말이 아닐 겁니다. 대신에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